날이 밝자 폭격을 맞은 가자지구 알-아흘리 병원의 참혹한 참상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병원 앞 차량은 앙상한 몰골만 남긴 채 모두 타버렸고 희생자들의 시신은 담요에 쌓여 거리 바닥에 놓였습니다. 주택가에선 잔해 더미에 파묻힌 생존자를 수색하는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먼지를 뒤집어 쓴 여성이 들것에 실려 나가고 어린 소녀는 머리에 피를 흘린 채 옮겨집니다. 하루가 멀다고 곳곳에서 공습이 이어지면서 병원에는 부상자들이 쉴 새 없이 밀려듭니다. حسبي الله ونعم الوكيل عليهم ضربوا الدار ما دون تحذير على السريع وهو فيها ناس ولا ضربوا تحذير ولا اي شيء مباشره وفيها عيال كامل يمكن 70 شخص فيها. 이 같은 공습 공포에 더해 가자지구가 맞닥뜨린 가장 큰 문제는 식량과 물 부족입니다. 수도와 전기 공급이 끊겨 빵집 수십 곳이 문을 닫았고 외부와도 차단되면서 물과 식량, 의약품과 같은 물자는 점점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A general minimum water requirement per day per person of around about a litre. So it's very much dependent on how much activity, how much water conservation goes on. But death normally intervenes within about 3 days.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호소가 이어지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남부에 인도주의 구역을 설정하겠다고 한 데 이어 이집트를 통한 구호품 반입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가자지구 남부와 이집트 국경을 잇는 라파 검문소를 통해 물과 식량, 의약품이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면 봉쇄와 잇따른 공습으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가자지구 상황이 이번 조치로 호전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최명입니다. 포탄이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가자지구 알-아흘리 병원.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이 이 병원을 공격해 470여 명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ليقول لمدير المستشفى لقد تم تحذيركم بالأمس بقذيفتين فلماذا لم تخلوا المستشفى حتى هذه اللحظة. 이스라엘은 병원 상공에서 촬영된 영상과 사진을 들이대며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이 공습했다면 구덩이나 건물에 구조적 손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흔적이 없다는 겁니다. The walls stay intact, no craters. These are the characterized that shows that not an aerial munition that have hit the parking lot. 이스라엘은 또 다른 이슬람 무장단체 지하드의 오폭 때문에 참사가 났다면서 당시 하마스 대원 간 대화 녹음을 증거로 공개했습니다. بس بقول لك اول مره بنشوف الصاروخ زي هيك والشظايا هذه فهم بيقولوا تعاون الجهاد الاسلامي من عندنا هذا شكله من عندنا. 지하드가 벌인 일로 판단하는 근거와 구체적인 발사 장소에 대한 언급도 담겼습니다. بيحكوا انه الشظايا تبعت الصاروخ انه شظايا محليه مش زي شظايا ايش ضر بتلاقيهم طالعين من المقبره اللي ورا المستشفى المعمداني دب اللي هو فسا ونزل عندهم. 이스라엘을 직접 찾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Based on the information we've seen to date, it appears the result of an errant rocket fired by a terrorist group in Gaza. 미국 뉴욕 타임스는 이를 뒷받침할 적외선 위성 데이터 등 여러 가지 첩보를 미국 정부가 입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면 하마스는 이번 병원 참사가 이스라엘군 소행이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군이 병원 공격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국제기구에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예멘의 수도 사나 도심.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수천 명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레바논과 요르단, 튀니지와 이집트 등 이슬람 계국가 대부분에서 반이스라엘 시위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위자들은 대부분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언급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를 규탄했습니다. 화살은 미국 등 친이스라엘 국가로도 향했고 시위가 격화하면서 폭력 사태로 이어진 곳도 많았습니다. 특히 가자지구 병원 폭격이 이슬람 지하드의 소행이라고 이스라엘이 증거를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이스라엘에 돌렸습니다.
I think all of the evidence points to Israel being responsible for the airstrike, especially given that they have already been bombing Gaza for the past 11 days. 유대인을 향한 혐오 범죄도 발생했습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에서 유대교 회당과 타가수 등 유대인 시설에 화염병이 날아들었습니다. 다행히 건물이 불타지는 않았지만 독일 정부는 유대인 시설 보호 강화에 나섰습니다. Es ist ganz klar, dass wir nicht hinnehmen werden und niemals hinnehmen werden, wenn gegen jüdische Einrichtungen Anschläge verübt werden. 며칠 전 미국에선 반대로 팔레스타인 소년이 이슬람 혐오 범죄에 희생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의 불똥이 세계 각국에서 혐오 범죄로까지 이어지면서 각 나라 정부들의 치안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Сьогодні особлива вдячність Сполученим Штатам. Наші домовленості з президентом Байденом виконуються дуже влучно. Атакамси себе показали. Слава Україні! 경기 불안은 여전합니다. 무역 수지 흑자 폭이 2년 만에 최대치로 늘었지만 수출보다는 수입의 감소가 더 큰데 기댄 결과입니다. 경기 반등에 확신을 주기엔 아직 부족한 겁니다. 이에 한국은행은 이번에도 금융통화위원 만장일치로 연 3.5%인 금리를 유지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어 6연속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주요국 통화정책의 긴축기조 장기화, 지정학적 리스크 증대 등으로 물가 및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가계부채의 증가 흐름도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만큼 경기만 생각하면 금리를 내려야 하지만 꿈틀대는 물가와 가계빚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중동 충돌발 유가 상승이 가뜩이나 오름세인 물가를 더 자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물가 상승률 2%라는 한국은행 목표치 달성도 예상보다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특히 고금리에도 연일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빚 상황이 더 악화하지 않도록 긴축 기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난 8월 통방 시보다 긴축 강도를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커졌다고 보시면서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계부채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 등 주요국의 긴축 장기화로 인한 세계 경기 둔화 우려에 중동발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어떤 대학이든 몇 수를 하든 무조건 의대로. 최상위권 학생 사이에 퍼진 광풍에 가까운 의대 블랙홀 현상은 서울대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대에선 최근 4년간 매년 10% 정도가 학교를 자퇴했는데 2019년 193명에서 2022년 328명으로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이 기간 의치대 자퇴생은 없는 데 반해 공대는 328명, 농업생명과학대 277명, 자연과학대는 152명이나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이들 대부분이 N수로 의대에 진학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의 압도적으로 의대를 가려고 하죠. 아, 지방이라도 서울에 좋은 대학교 돼도 지방이라도가 아니라 어디든 가죠. 대부분의 학생들 입장에서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수입이 보장되고 정년이 없는 것이 가장 강점인데 이공계학과에 가면 그걸 보장을 못하잖아요. 의대 쏠림 현상은 심지어 같은 의학 계열 내에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서울대에 합격하고도 다른 대학에 간 학생 비율을 보면 1위부터 4위까지가 모두 의학 계열인데 서울대 치대조차 평균 3명 가운데 1명 넘게 등록을 포기했습니다. 치과 의사와 달리 일반 의사는 진료 과목에 제한 없이 소위 돈 되는 과는 모두 개설할 수 있어서란 분석인데 정부가 의사 증원과 함께 인력 양성 대책을 함께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의대로만 쏠리는 현상 이거 계속 방치하면 학문도 문제겠고 산업과 경제까지 위기가 초래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국가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인재 양성 정책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의대 증원 역시 목표한 대로 지역과 필수 의료 확충 성과를 내려면 지역 의료인을 제대로 키워 정착시킬 수 있는 종합 대책이 함께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YTN 김현아입니다. 의사단체들은 갑자기 의대 정원을 대폭 늘릴 경우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의사를 양성하는데 대학 교육과 인턴, 전공의 과정 등 최소 10년 이상 걸리는 만큼 그 과정에 드는 비용과 인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갑자기 그 붕어빵 굽듯이 의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과정으로 인해서 소요되는 비용을 그러면 어디서 이제 재원을 조달할 것이며 그렇게 해서 질 관리가 될 것인지. 늘어난 학생을 가르칠 교수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그러나 지난해 기준 전국 의대 전임 교원과 학생 수를 보면 교수 1명이 평균 1.6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보다 교수가 더 많은 곳도 6개 교에 이릅니다. 의과대학 교수는 그 교육부 발령 교수 이외에 병원장 발령, 총장 발령 교수까지 따지면 교수의 숫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우선 국립대 의대나 소규모 의대를 중심으로 정원 확대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 40개 의대 가운데 17개 교는 입학 정원이 50명에 못 미치는 이른바 미니 의대로 통하는데 의대를 신설하는 것보다 의사가 부족한 지역의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겁니다. 의사단체는 교수 1명이 환자 진료와 연구, 학생 지도를 도맡는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장기적으로 교수 정원도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환자 진료에 진짜 많은 시간을 쓸 수밖에 없는 거고 병원 수익을 올려야 그 돈이 흘러서 학생 교육에도 들어가요. 논문 써야죠. 연구해야죠. 병원에서 환자 더 보라고 그러지. 강의실에 의자 몇 개 더 갖다 놓으면 되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의과대학 교육이. 필수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의사 양성이 중요해진 가운데 의대생뿐 아니라 교수 증원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지 관심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현재 국립대병원은 분원까지 포함해 전국 14개 시도에 17개가 설치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 병원들이 해당 지역 필수 의료 전달 체계의 중추 역할을 맡아 자원 관리와 공급망을 총괄하게 됩니다. 국립대병원이 없는 인천과 울산의 경우에는 길병원과 울산대병원이 거점이 됩니다. 정부는 의사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국립대병원 필수 의료 분야 교수 정원을 대폭 늘리고 임금 규제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방 국립대병원 역량을 수도권 대형 병원 수준으로 만들어 환자들의 원정 진료를 막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병원 역량을 끌어올리기는 어려운 만큼 수도권 쏠림 문제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어떻게 보면은 긴 여행을 저희가 떠났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고요. 당장 이것이 내년부터 개선돼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 저희는 그렇게 기대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필수 의료 공백을 없애기 위해선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의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하고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전례에 비춰보면 단순히 수가를 올렸다고 해서 의사들이 진입하는 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의사 인력 총량이 늘어야 보상 대책이 실효성이 있을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흉부외과 수가도 2배 올려주고 했었는데 그쪽으로 필수 의료 인력들이 이동하지는 않았거든요. 의대 증원 자체가 안 돼 있어가지고 갈 사람이 없는데 가격만 올려주면 의료비만 올라가고 국민 부담만 늘어나죠. 지방 의사 인력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역 인재 선발과 비수도권 전공의 배정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이들이 의사 인력으로 활동하기까지 10년 가까이 시간이 필요해서
당장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YTN 김혜은입니다. 며칠 전 유튜브 방송입니다. 50대 A씨가 길거리에서 술을 마십니다. 이후 차에 탄 A씨 운전대를 잡습니다. 고속도로에 진입한 뒤에도 방송은 이어집니다. 그런데 얼마 뒤 고속도로 순찰대가 차량 뒤에 붙습니다. 음주운전 걸렸네. 죄송합니다. 음주 걸렸어요. 순찰차 뒷좌석에 타고 경찰서로 가던 A씨. 이 와중에도 행패는 계속되고 방송은 끄지 않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담배 하나 피웠습니다. 피우면 안 돼요, 여기서. 차문점 왜 때릴게요, 뭐. 기분요? 아유, 세상에 나 기분을 모르고 살아. 죄송합니다. 이후 경찰 앞에서도 카메라를 들이대며 행패와 비아냥, 횡설수설은 계속됩니다. 본인들이 알아서 하세요. 나 잘못한 거 없으니까 그냥 하세요. 이름 좀 보여주세요.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선생님? 팔 다치네? 선생님. 사람이, 인권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잘못했어요. 음주운전 하셨잖아요. 잘못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A씨 유튜브 방송은 음주 체열을 위한 병원에서도 계속됩니다. 선생님들 무섭다고 4명 5명이 와갖고 내가 뭐 어리 뭐 살해범도 아닌데 아이고 그거 뭐 음주운전 가지고 뭐 음주운전부터 본인의 검거 과정까지 쉬지 않고 이어진 A씨 유튜브 방송. 결국 방송을 보던 시청자가 직접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노래방에서부터 술 먹는 거를 실시간 방송을 봤는데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에서 상대방 차를 너무 위협적으로 운전을 하고 너무 손이 떨리고 벌벌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112 신고하게 됐어요. 확인 결과 A씨는 앞서 유튜브 방송을 통한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지난 8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 강원경찰청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몬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한 상태입니다. YTN 지환입니다. 여학생의 얼굴과 목 여기저기가 상처로 뒤덮였습니다. 배에는 엄청난 크기의 피멍이 들었습니다. 지난 14일 대전에서 고등학생 A양이 또래 청소년 5명에게 감금돼 폭행을 당했습니다. 피의자들은 이곳 모텔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집단 폭행했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특히 한 여학생이 A양을 임신 못하게 만들겠다며 복부를 심각하게 폭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폭행뿐만 아니라 심각한 성추행도 이어졌습니다. 피의자들은 SNS 단체 영상통화 기능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 장면을 실시간 공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영상통화에 참여한 사람 일부가 피의자들에게 성범죄를 지시하기도 했다는 피해자 측 증언도 나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많은 줄 거니까 또 해봐. 그런 거를 막 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어마무시해요. A양은 팔이 아파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사정했고 의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뒤에야 무자비한 폭행과 성범죄가 끝났습니다. 가족은 A양이 뇌진탕과 함께 몸 곳곳에 심한 타박상을 입었고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며 울먹였습니다. 막 죽고 싶다 하고 낮에 방에 창문에 다 막 붙여가지고 빛이 안 들어오게 해놓고 싶다고 하고 그 사람들이 막 찾아올까봐 무섭다 하고. 경찰은 모텔에 있었던 5명을 성폭력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주범을 구속했습니다. 또 영상통화에 참여한 사람들 신원을 확인해서 성범죄 지시 혐의가 드러나면 공범으로 추가 입건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줄곧 요구했는데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처리를 재차 외쳤습니다. 특히 오는 29일 참사 1주기 추모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달라면서 대통령실에 초청장도 전달했습니다. 국가 차원의 추모제를 주최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준비한 시민 추모 대회 자리에 오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희생자들 영전에 국화 한 송이를 올려주십시오.
어느덧 1년이 흘렀지만 참사 현장에 그날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추모객들의 발길도 여전히 이어집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아는 지인이나 겪은 것도 아닌데도 좀 아직도 마음이 안 좋아서 할로윈만은 이거를 안 잊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어요. 네. 이런 가운데 올해 헬로윈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지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지난해엔 참사 2주 전에 열렸던 이태원 지구촌 축제가 올해는 개최되지 않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호박이나 마녀 장식이 가득하던 놀이공원들도 헬로윈 축제를 웹툰이나 가을꽃을 주제로 한 행사로 대체했습니다. 동시에 헬로윈 기간 이태원 대신 홍대와 강남 등으로 사람들이 몰려 또다시 사고가 발생하진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홍대 지하철 9번 출구 그런 데가 사실은 되게 좁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가보면 느끼겠지만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인파가 왔다 갔다 보니까 혹시 거기서 이제 잘못되지 않을까. 때문에 서울 용산구와 마포구 등 지자체는 인파 밀집 지역에서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도 벌일 계획입니다. 경찰도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대책을 고심하는 등 비극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모두가 바짝 긴장한 모습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이게 안 돼! 도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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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고로 뒷자리에 탄 12살 이도연 군이 숨졌고 운전자인 이 군의 할머니 60대 A씨도 크게 다쳤습니다. 하지만 A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고 안타까운 사연에 탄원이 전국에서 빗발쳤습니다. 사고 10달 만에 경찰이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를 통보했습니다. 불송치가 나면 뭐하냐고. 내가 감옥에 간들 불송치가 나든 어떤 결과든 상관없는데 도연이가 없다고 할멈없이 울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에.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제동 계열의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분석이 실제 엔진을 구동한 검사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운행 중 제동장치 정상 작동 여부나 예기치 못한 기계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만큼 과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에 배치되는 수사 결론을 내린 것은 이례적입니다. 국과수 분석이 미흡하다, 증거로 쓰기에는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를 내세워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한 뒤 종결하거나 필요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A씨 측이 책임 소재를 밝혀달라며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점심시간이면 많은 직장인이 걸어다니는 서울 상암동의 식당가입니다. 엄연히 차도가 아닌 인도지만 오토바이들이 쏜살같이 내달립니다. 오가는 사람들 틈으로 횡단보도를 가로지른 뒤 인도에 들어가는 경우도 자주 눈에 띕니다. 평소에 다닐 때 그럴 때 좀 오토바이가 보지도 않고 쌩쌩 달리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좀 사람이 좀 피해야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네, 그런 것 때문에 좀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횡단보도를 이용해 급하게 유턴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주행하는 건 모두 불법입니다. 한 번 적발될 경우엔 범칙금 4만 원에 벌점 10점을 받게 되고 40점이 쌓이면 면허가 정지됩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널 때에는 이렇게 내려서 끌고 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불법 주행은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 보행자의 사고 위험도 여전합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이륜차와 보행자 간 발생한 사고는 모두 2천여 건에 달했습니다. 매년 비슷한 규모의 사고가 꾸준히 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없습니다. 시간이 돈인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불법 주행은 불가피하다고 말합니다. 인도를 타야지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요. 아무래도 시간을 절약해야 돈을 버는 일이니까 한 3, 40건이라고 치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에 경찰은 올해 하반기부터 인도와 횡단보도에서 불법 주행하는 오토바이에 대해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과거 단속 현장 적발을 피해 도주하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할 방침입니다. 저희가 현장에서 이제 단속하는 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요즘에는 캠코더로 단속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캠코더로 이제 번호판만 이제 식별하게 되면은 이제 단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찰은 인도와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공원처럼 이륜차 주행이 금지된 곳에 대한 집중 단속과 계도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수원의 한 지구대 앞에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대부분 임대인 정모 씨 일가에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입니다. 경찰 압수수색 과정에서 잠적했던 임대인 가족이 모습을 나타내자 피해자들이 몰려온 겁니다. 정 씨 일가는 항의하는 피해자들의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인근 지구대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찰이 정 씨 일가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달 5일 첫 고소장이 제출된 뒤 42일 만입니다. 경찰은 부동산 계약서와 휴대전화, 컴퓨터 등 증거물 분석을 토대로 고의성 입증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씨 일가는 10여 곳의 부동산 임대법인을 운영하면서 경기 수원시 일대의 오피스텔과 빌라는 물론 양평에도 10,000평이 넘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고금리의 전세가 급락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차인들과 연락을 끊고 돌연 잠적했습니다.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정 씨 부부와 아들 그리고 공인중개사 등 모두 9명을 사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특히 정 씨 부부와 아들에 대해서는 이미 출국 금지 조치도 마쳤습니다. 현재 경찰에 접수된 고소장은 148건으로 적시된 피해액도 210억 원에 달하는 등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100몇십 건은 정말 그냥 빙산의 일각일 뿐이에요. 만기가 도래되지 않은 건물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요. 앞서 피해 임차인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는 임대인 일가 소유 주택 숫자를 자체 추산한 결과 670여 세대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보통 1억 원 안팎에 이뤄졌던 점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800억 원에 육박할 거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농수산물 시장에 장을 보러 온 손님들. 요즘 안 오른 게 없다지만 김장에 꼭 필요한 배추와 소금 가격을 들으면 한숨부터 나옵니다. 배추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좋지도 않은 거 요만한 거는 8,000원 줬어, 2개에. 시들시들해갖고 막 그런 거. 줄이겠지요, 조금씩 해먹고. 올해는 아예 김장을 포기하겠다는 말까지 나오는 통에 상인들의 속도 타들어갑니다. 차라리 뭐 사서 먹는 거라든지 아니면 다른 거로 대체품 먹고 하다못해 뭐 열무 이런 알배기 이런 걸로 해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 소비가 많이 안 돼요. 최근 배추값은 평년보다 20% 넘게 비싸져 한 포기에 6,500원을 넘겼습니다. 값이 폭등해 금추라는 말까지 나왔던 지난해보다도 11% 올랐습니다. 올해 여름 전국 곳곳에 쏟아진 집중호우로 작황이 나빠지며 값이 치솟은 탓입니다. 가을 배추가 본격적으로 출하되면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지만 무름병이 유행하고 있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또 김장에서 빼놓을 수 없는 생강과 고춧가루 역시 평년과 비교하면 각각 70%와 10% 정도 비싸진 데다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할 때 한 움큼씩 들어가는 소금값 상승세도 심상치 않습니다. 여름 내 이어진 폭우로 생산량이 줄어든 가운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후 사재기 현상까지 빚어지며 고공행진 중입니다. 굵은 소금 5kg 가격은 지난해 11,000원대에서 올해 13,000원대로 뛰면서 8,000원대인 평년보다는 약 60% 폭등했습니다. 유독 김치 수요가 많은 음식점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장 비용이 늘었다고 해서 상에서 김치를 뺄 수도 없으니 재료값 인상이 매출 감소로 직결된다는 겁니다. 저희는 매일매일 겉절이를 매일매일 담그는데 아무래도 매출의 타격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한 20-30% 정도.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소비자와 상인, 식당 주인까지 모두 시름이 깊어지는 상황. 정부는 이달 말까지 배추 공급량 확대와 할인 지원 등 김장 재료 수급 안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웅성입니다.